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39쪽 16번째 줄부터 전개 부분의 나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왼쪽에는 교과서 39쪽을, 오른쪽에는 학습지 8쪽을 같이 두고 수업 영상을 들어주세요. 그럼 확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박 씨가 이상공에게 부탁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남편에게 구박받아도 장원급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저 피화당에 머물며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던 박 씨가 시아버지인 이상공에게 어느 날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친가에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죠. 박 처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박 씨의 친가는 어디냐 하면 바로 금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고전 문학에서 금강산은 또한 신비로운 곳으로 자주 설정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재주를 가진 박처사, 박씨와 매우 어울리는 곳이죠. 물론 그렇게 신비한 곳이니만큼 가는 방법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39쪽 20번째 줄 이상공이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다 라고 했지만 26번째 줄 박씨는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40쪽 두 번째 줄을 보면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랐다. 그리고 또 10번째 줄 보시면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화당으로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박 씨가 금강산을 오고 간 방법은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금강산에서 만난 박처사가 박 씨에게 말한 애군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애군은 나쁜 일을 당할 운수, 나쁜 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한 외모 그 자체를 애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적는다면 추한 외모 때문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상공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특히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것, 그 모든 것이 애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며칠 뒤에 박 처사는 딸 박 씨가 사는 곳에 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 문제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해당 부분을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40쪽 19번째 줄입니다. 오래지 않아 오색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오색구름, 옥피리 이런 소재들이 이제는 좀 감이 오시죠? 아주 신비롭고 상서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여기서 신선은 박 씨의 아버지, 즉 박처사죠.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박 씨는 구름을 타고 다니고 아버지는 백학을 타고 다니네요. 박처사의 비범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처사가 박씨 집에 왔는데요. 박처사를 만난 이상공은 미안한 마음이 산과 바다와 같다면서 박처사를 대하기가 민망하다고 말합니다. 41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아들인 이시백이 아내를 여전히 푸대접하여 부부간의 사이가 즐겁지 못한 것이 계속 미안했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을 보면 박 씨의 연적으로 이시백이 장원급제를 한 후에도, 즉 이시백이 박 씨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진 후에도 박 씨와 이시백 사이는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즐겁게 지내던 박 처사는 어느 날 딸에게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 즉 둔갑술을 알려주지요. 박 처사가 다시 학을 타고 금강산으로 돌아간 후에 박 씨는 아버지가 알려준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게 되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외모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한자 성어로는 절세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절세가인은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이고요. 또 이런 박 씨의 아름다운 외모를 여러 다른 대상에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선 월궁항아, 무산선녀는 아름다운 선녀를 말하고, 서시와 양귀비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미인의 이름이에요. 즉 월궁항아, 무산선녀,
서씨, 양귀비에 비할 만큼 미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박씨가 둔갑술을 부려 아름다운 외모로 변신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변한 아름다운 외모를 비유한 단어로 절세가인, 월궁항아, 무산선녀, 서씨, 양귀비가 있다는 포인트를 잘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비현실적 사건, 비현실적 장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이런 비현실적 사건을 고전소설의 전기성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성은 전해져 내려오는 기이한 성질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기이가 기이한 것, 기묘하고 이상한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전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니 꼭 별표해주세요. 우선 비범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박처사와 박씨가 이동할 때 각각 백합과 구름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박씨가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외모로 변하는 장면, 이 부분들이 전기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 문제 빈칸을 모두 채우셨지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집안에서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규중.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필요한 것을 미리 갖추어 차리는 것, 채비. 팔자, 운수 등이 사납고 복이 없다, 기박한. 나쁜 일을 당할 운수, 애군.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생각하여 헤아림, 측량. 교과서 본문에서 그러니까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말은 귀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신기한 방법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남자의 웃옷과 갓, 남자가 옷을 정식으로 갖추어 입음, 의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 영랑.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 회포.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있음, 부모의 보호받는 테두리 안, 슬하. 여기서 슬자가 무릎 슬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미안하고 거북스러운 느낌이 있다, 송구. 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 팔자. 살갗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꺼풀, 허물. 상대방과 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 정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타일러 말림, 만류.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여 보냄, 전송. 마음대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둔갑술.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절세가인. 보통과는 다르게 유별나고 이상하다, 기묘하고 이상하다, 기이. 전설에서 달에 있는 궁에 산다는 선녀, 월궁항아.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다는 선녀, 무산선녀.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잘 표시해 두세요. 학습지 10쪽에 있는 내용 정리표를 통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 학습한 전개 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꾼 박씨가 이시백에게 연적을 건네주고 이를 사용해 과거를 치른 이시백은 장원급제한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박씨는 금강산에 있는 친정을 방문한 이후 이상공을 방문한 아버지 박처사의 도움을 받아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이 된다. 전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성의 권위가 여성보다 우위에 있었고 여성들은 가부장제 아래 억압되어 있었음. 이걸 우리는 남존여비라고 합니다.
여자보다 남자를 존중하고 우대한다는 뜻인데요. 해당 부분을 교과서에서 찾아 표시해 볼게요. 우선 35쪽 7번째 줄, 감히 장부의 과거기를 지책해 한단 말이냐? 또 35쪽 1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부분에 표시하시고 과거의 모습 땡땡 남존 여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입신양명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36쪽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역시 이 부분에 표시하고 과거의 모습 땡땡 입신양명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음 일부 다처제로 남성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었다. 36쪽 네 번째 줄 박씨의 대사를 보면 본인이 이시백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여러 명의 부인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해당 교과서 부분에 일부 다처제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 35쪽 15번째 줄 보시면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이 부분 표시하고 신분차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능력이 있어도 성별과 외모 때문에 차별받기도 했다. 이 부분은 사실 전개 부분의 전체를 통해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화의 대사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지요. 39쪽 네 번째 줄부터 7번째 줄 그간 서방님은부터 독수공방만 하고 계시니까지 표시하고 성별과 외모에 따른 차별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학습지와 교과서 모두 잘 정리하셨나요? 다음 전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시백, 자신의 과거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박씨와 개화에게 화를 내다가 박씨가 준 연적이 둘도 없는 보배로 자신과 집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자 반성하고 자신의 태도를 뉘우침. 물론 마지막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적어도 그전처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이상공의 부인, 즉 박씨의 시어머니, 잔치에 박씨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남편이 서운해하자 추한 박씨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며 우습다고 함. 그동안 박씨를 박대함. 이상공, 박씨를 무시하는 부인에게 화를 냄.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답답해함. 개화, 박씨의 곁을 지키며 위로해줌. 담담한 박씨의 태도와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탐복함. 그럼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갈등 양상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박씨의 외모만을 보고 있는 이시백과 이상공의 부인이 있고 박씨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공, 이들 간의 대립 양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시백은 연적을 통해 박씨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이상공은 부인의 태도를 나무라면서 이 둘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즉 겉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자, 그럼 인물 파악 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주인공 박씨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박씨의 가치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치관이란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세계,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보여주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태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평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박씨는 길흉화복, 즉 살면서 겪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모두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며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치관을 운명론적 가치관, 현실 수능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씨가 꾸는 꿈의 역할인데요. 지난 시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여 여의주를 얻은 뒤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가는 꿈의 내용은 이시백의 장원급제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즉 꿈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암시하고 있다.
예언, 예고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개 부분에서 박 씨의 비범한 능력을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방금 정리한 부분, 꿈속에서 상서로운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남편의 장원급제를 도운 것, 교과서 34쪽 11번째 줄부터 35쪽 3번째 줄까지 찾을 수 있고요. 또 수백 리나 떨어진 금강산을 도수를 부려 구름을 타고 다녀온 것, 40쪽 첫 번째 줄부터 3번째 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둔갑수를 부려 허물을 벗은 것, 외모를 변신한 것, 42쪽 23번째 줄에 있고요. 각각 표시하시고 박 씨의 비범한 능력이라고 적어두면 좋겠습니다.